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른바 1인자가 됐다는 김정은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요? 또 김정남, 김한솔 등 이른바 백두혈통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지 지금부터 이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신문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사흘째 김정은의 공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문의 오늘 일면에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활짝 웃는 모습. 고모부를 처형해놓고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참 인류가 경악할 그런 지금 대숙총과 살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냥 기관총이나 그 이상으로 지금 처형한 걸 알고 있는데 자기 고모부를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하고 그 나타난 웃는 모습은 정말 저희들이 북한에서 살아봤지만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김정일 2주기 곧 내일 새벽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치르고 그 전에 이제 뭔가 장성택의 처형이나 숙청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리고 뭔가 새로운 식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경악이라는 것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공개를 한 또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연일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죠. 또 북한 주민들도 지금 장부장이, 그들은 또 장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장부장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잠재우고, 그들이 정권이 공고하니까 인민들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대외적으로는 지금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지금 국제사회의 압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노스코리아 리스크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속 군 또는 위락시설 이런 것을 다니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것이죠. 노스코리아 리스크가 없다는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사우스코리아도 이상 없다는 게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언한 내용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성택 사형 사태와 관련해서 향후 북한의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고 또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현 상황의 엄중함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총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내부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군이 총체적으로 대비할 것을 지시했고요. 당분간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 비상근무 체제에 이미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이 국가경제동맥 볼모로 한 불법 파업. 이건 이제 파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조금 전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국가경제의 동맥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이다라고 말하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린 진단은 안타깝다. 하지만 이 파업은 불법 파업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역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얘기고요. 또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전혀 명분이 없다. 지금 노조는 민영하지 말라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혀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 지금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부 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민간 자본이 아닌 공공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어서 민영화랑은 지금 이 KTX 자회사랑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 정부의 대응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잠시 뒤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건재함을 과시를 했는데 그 건재함을 과시할 때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주변에 쫙 대동을 하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심을 모을 텐데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정은의 새로운 신세력들. 지금 그것보다는 그건 내일이면 알려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참 이게 자기 고모부를 금방 죽여놓고 저렇게 뻗어지 나타난다는 게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인간이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북한에 밤늦게 북한 내부 소식 이제 전화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 어제 또 소식 들으신 게 예, 있습니까? 우리 안 박사님도 그렇고 북한 인권 단체 대표들은요 지금 24시간 스탠바이입니다. 왜요? 북한 내용 계속 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근데 어제부터는 장성택에 대한 동정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장성택 동정론? 예, 예. 지난 8일 정치부 학대회 내용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북한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장성택을 그 전에 이용하라든가 장수길처럼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하얀 방석으로 태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다. 3일 군견을 시켜갖고요. 예. 물어뜯게 했다. 군견을 시켜서 물어뜯겠다. 누굴요? 장성택. 예. 그래. 야, 그럴 수 있느냐. 그 방식이 옛날에 김일성이 박헌영 처단할 때 54년도 박헌영을 처형할 때 예. 60년 만에 할아버지 그 잔이성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밤새 그 얘기를 듣고 잠 못 잤습니다. 예. 나치스 히틀러 살아있어도 김정은이 보면 무색할 일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이후에 김정은 이후 뒤를 바치고 있는 실세들이 누구인지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거 먼저 보시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민정 앵커, 권력 구도가 새로 지금 바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김국태 노동당 검열위원장이 숨지면서 북한은 장례를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명단을 통해 뜨는 권력, 또 지는 권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박봉주 내각 총리 역시 최고 실세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 서열 1에서 3위로 알려진 인물들이죠.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역시 실세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성택 숙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도 명단에 있습니다. 숙청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그리고 또 연출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역시 명단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성택과 가까웠던 인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망명설이 있었던 로드철을 비롯해서 문경덕 최부일이 포함돼서 아직까지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숙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뭐 특별한 장성택 측근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2011년이었죠. 그때 김정일 장례식 때 그 명단과 좀 비교를 하면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때와 비교해보면 새롭게 급부상한 인물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룡해 총정치국장. 지난 2011년 김정일 장례위원회에서는 18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3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높아진 위상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김정은의 고모죠. 김경희 당비서. 이전에는 14위였는데 이번에는 6번째로 이름을 올려서 남편의 숙청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죠. 이 김정은 정권의 신실세로 꼽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요.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이번에는 장의위원회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북한 군부에 떠오르는 별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떠오르는 별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떠오르는 별들 중에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권력 변화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 세대 교체로 봐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 뭐 북한의 장례위원회가 꼭 소유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이제 규정이 됩니다만 예. 이제 해설에서 나온 바와 같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현역 군인 3명, 즉 그 최용해, 이영길, 장정남 이 사람들이 상당히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예. 54명 중에 현역 군인은 6명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아마 장례위원회 역사상 군인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별은 달았대 군인이 아닌, 즉, 김영춘, 당 민방위 부장, 예. 또, 오진우의 아들, 오일종 상장, 당 군사부장, 이런 이제 대장, 상장 다른 사람이 7명. 그래서 예. 다 합쳐도 10명만이 군인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들로 어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54명 중 이것은 30%도 차지하지 않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북한에서 군부 강경 4인방으로 불리는 김격식 대장, 현영철 상장, 김영철 대장,
또 변인선 상장이 빠져버렸습니다. 예. 작년에 이름을 못 넣었습니다. 예. 이런 걸 볼 때 이번 그 장성택이 초용 이후 김정은은 군을 뭐 이렇게 가까이 두려고 하는 지금 제스처가 현지 지도에서 몇 건 나오지만 이번에 이제 당 부부장들이 많이 이제 장례위원회에 진입한 것을 보면은 역시 노동당 중심으로 백두혈통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을 장위원회 권력 구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워낙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게 그 수행했던 뭐 여러 사람 가운데 지금 최룡해, 장정남, 황병식 요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화면 보시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누구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군부의 기반이 약했습니다만 장성택 초단위에 급부상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최룡해의 오른팔로 불리면서 최룡해의 지원으로 인민무력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입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군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삼지연 방문 시 동행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룡해가 군 총정치국장인데요. 그냥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군 총정치국장, 이게 도대체 북한에서 뭐 하는 자리입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우리 말하면 국방부에서 군 장성들을 예. 명령권을 갖고 있는 행정 장성들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대로 말하면 예. 사상 통제라고 감시하는 예. 그게 이제 총정치국장의 역할이고요. 예. 저는 아까 거기보다 또 주요 인물이 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빠졌습니다. 누구요? 국가보위부 부장하는 이번에 이제 저승사자라 하는 김원홍이 빠졌습니다. 김원홍, 예. 오늘 아까 김국태 그 장례식장에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일 옆에 최용해 옆에 그 김원홍이 계속 서 있습니다. 요 며칠 새. 그 김원홍을 주목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지금 저승사자 김원홍이라고 지금 쫙 소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김원홍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홍과 관련된 내용은 또 저희들이 잠시 뒤에 준비한 내용이 있고요. 일단 그 최룡해, 장정남, 황병서 중에서 누구를 좀 그 주목하고 싶습니까? 일단 최룡해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예. 우리가 굉장히 실세다. 예. 또 장성택과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다만 장정남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별 2개였습니다. 예. 별 2개인데 불과 석 달 만에 별 2개를 더 붙여서 어허. 지금 인민무력부장을 하고 있어요. 별 2개에서 4개가 됐네요. 그렇죠. 우리 군 같으면 사단장 하다가 갑자기 뽑혀가서 예. 별 하나 한 보름 만에 더 달고 다시 또 한 달 만에 별 하나 더 붙여서 예. 인민무력부장을 하는 겁니다. 인민무력부장 갔을 때 이미 별 3개 상태에서 인민무력부장을 했어요. 이게 우리 같으면 이 통치가, 이 행정 조직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북한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황병서 같은 경우는 그 조직지도부 부부장입니다. 그 조직지도부 부장이 누군가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부장이 제대로 정말 전념해서 일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예. 즉 어떤 명예직, 옛날에는 그 김정일이 조직지도부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직지도부 김정일이 계속 그 직무실에서 조직지도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예. 당연히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조직지도부 부장의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현준 같은 사람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데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37년생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 시대에는 조현준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아까 황병서 나이가 64세라고 지금 나와 있던데 그렇죠. 비교적 젊죠, 북한에서는. 예. 그런 사람이 이제 김정은을 수행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안 소장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싶습니까? 저도 뭐 이제 최용해를 상당히 주목하고, 최용해도 이제 한번 이렇게 말하는 혁명화를 갔다가, 장성택은 뭐 3번째 만에 이번에 날아갔지만, 최용해도 한번 여자 문제로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장성택은 자기가 김정은을 키우다 보니까 좀 약간 그들 표현으로 오만방자하다는데, 뭐 설마 조카가 나를 치겠는가 이랬다가 당했는데, 최용해는 상당히 그걸 알기 때문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앞에서 상당히 좀 설설 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7.27 퍼레이드 할 때 보니까 그 주석단에 나왔다가 잠깐 화장실에도 갔다 그렇죠. 오고. 이게 이렇게 이제 또 지금 화면이 마식령 스키장. 이것은 이제 갔다가 마식령 나왔는데요. 스키장을 왼쪽에 살짝 웃고 있네요. 예,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는 지금 바로 김정은 오른쪽에 보는 면에서 오른쪽이 마원춘 재정경리부 부부장이고 그 예. 우측 뒤에 이제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당 안에서 군 장성 인사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 이제 바로 좌측에 이제 최용해가 이제 동행합니다만은 예. 상당히 잘 알아서 기고 최근에 또 장성택 최용희의 충신 이 사람은 이제 최현 무력부장의 아들이니까 소위 백두산 줄기란 말이죠. 그렇죠. 이 말하자면 그래서 장성택은 역적이고 최용해는 충신이다 이런 아주 비거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최용해가 장성택이 누리던 권력은 누리기 어려워도 지위상으로는 이 사람이 그 2인자 지위를 누리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하나만 또 최룡해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룡해가 2인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2인자, 북한에서 2인자는 존재 안 합니다. 존재 안 하죠. 예. 예, 장성택이가 2인자였다고 했는데, 2인자를 이게 무자백에 숙청했는데, 그 2인자가 또 만들 수도 없고 되겠습니까? 그 아까 이제 보니까 장성택도 있고, 그게 우리 북한에서는 그럽니다. 이제 최용해는요, 빨치산 혈통이랍니다. 예. 김정은은 백두 혈통이라는데, 근데 북한 주민들은요, 제가 어제 전화도 그러니까, 너네 빨치산 혈통이요, 어떻소, 백두 혈통이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충성결의 맹세를 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소리 뭐냐면, 형님 무슨 소리 아닌가 하고, 우리는 김정은이를 백두 혈통이 아니고, 예? 돼지 혈통이고, 승양이 혈통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북한 주민들의 민심입니다, 현재. 예. 네, 이제 우리 사회와 북한 사회를 동시에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장성택 같은 경우는 당, 정, 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2인자였죠. 이를테면 군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예. 장 부장님 저 좀 어떻게 군에 좀 진급 좀 시켜주십시오 하려면은 장성택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 내에서도 저를 어디 부부장 좀 시켜주십시오 하려고 하면은 장성택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2인자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최룡해, 예. 장정남, 예. 황병서 또는 조현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조직, 즉 당이면 당, 군이면 군 여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뿐이지. 2인자 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장성택처럼 모든 것을 독점적인 2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 2인자 체제로 당분간 갈 것이다.